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원주택을 짓는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짚어봐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화성시의 작은 시골 마을인데, 많은 분들이 이 시골에 땅을 아주 적은 금액으로 좀 사서 집을 지으려고들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좀 유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인가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땅을 사서 집을 지으려고 하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도로입니다.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어야지만 허가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런데 화성에 보면은요, 좀 특징적인 게 있는데, 시골 마을에 들어가면은 길이 제대로 잘 나 있지 않더라고요. 길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배수로가 거의 안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살려고 하는 땅이 배수로가 되어 있는지, 도로가 잘 접해 있는지, 그 도로도 일반적인 도자가 붙어 있는 도로가 돼야지,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사도가 되면 좀 곤란합니다. 사도가 되어 있는 도로에 붙어 있으면 그 사용 승낙을 받든지 아니면 사도에 대한 지분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제가 소개 드리는 이 땅 같은 경우에 지금 뭐 팔 물건은 아니고요, 이런 형태의 모습을 좀 제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도로 옆에 붙어 있는 이 땅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보면은 약간 한 2m 정도 높은 위치에 있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옹벽으로 쌓아 가지고서 담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보면 내추럴하게 이렇게 바위 같은 거 있죠, 이런 돌 같은 걸로 예쁘장하게 해놓고 그 위에는 사람들이나 동물들이 못 들어오게 초록색 펜스를 이렇게 쳐가지고서 막아놨네요. 그래서 이런 그 아래 보면 이렇게 우수관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보이는가요? 네, 우수관이 아래 있기 때문에 빗물 같은 것들이 이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배수로가 되어 있고요. 한번 천천히 돌아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땅이 높으면 까면 되고요, 낮으면 성토를 하면 됩니다. 크게 문제가 없고요. 이 땅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벌써 경계 청량을 해 가지고서 경계 청량 말뚝이라고 있죠. 이렇게 보면 네, 이런 말뚝이 지금 박혀져 있어서 여기가 경계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집 옆으로 보면 이게 배수로입니다. 지금 보이시는가요? 물소리도 들리죠? 이렇게 배수로를 통해서 시골에 가면 전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배수 관로들을 이렇게 시멘트로 블록화 시켜 가지고서 만들어 놓은 이 배수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이렇게 또 관들이 있어요. 상수도 관도 있고요. 볼까요? 네, 여기 있네요. 화성시에서 상수도 관이 있고 오수관로가 또 이렇게 묻혀져 있죠. 네, 이렇게 화성시에서 오수관도 있고 상수도관도 있는 이렇게 잘 돼 있는 곳이에요. 이런 땅에 보면 약간 지대가 높아요. 밑에서 보면 한 2m 정도고 위로 올라가면 약간 이제 뭐 평평하게 만들어 놨네요. 좀 경계석을 박아 놓지 않고 돌 같은 걸로 담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참 이쁘고요. 그리고 옆에 보면 이렇게 집을 잘 져놨네요. 그래서 도시 사람들이 꿈꿀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이렇게 시골 마을에 가구 수도 많지 않고요, 이렇게 잔디밭으로 이쁘게 잘 꾸며놔서 제가 좀 소개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쁘게 잔디밭으로 만들어 놓고 집을 만들고, 그리고 그 앞에 이렇게 텃밭을 잘 꾸며놨어요. 고추도 심고 콩도 심고 상추도 심고 이런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제대로 예쁘게 잘 꾸며 놓으니까 아름다운 집이 됐네요. 멋지게 지금 만들어 놓은 그 집인데, 뒤에는 보면 이렇게 소나무도 있고 산으로 둘러싸여 있네요. 이렇게 산림욕을 좀 즐길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초록색을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이런 주택입니다. 그래서 전원주택이라고 해가지고서 다 이런 전원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뭐 도시 속에 보면은 일부 임야가 좀 있고 단지가 구성이 돼 가지고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전원주택 단지들이 있는데, 그런 곳에서는 이런 풍경을 즐길 수 없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로망을 갖고서 시골로 와서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화성의 마도
집까지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고요. 아주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만 있으면 왔다 갔다 하는데 전혀 문제 없고, 이렇게 대략적으로 한 500평 정도 사가지고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에 계신 분들이 많이들 문의해요. 이렇게 예쁜 땅을 사서 집을 짓는데 얼마 정도 필요하나 라고 많이들 문의하는데요. 어쨌든 위치가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내가 전원 생활을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텃밭이 있는 이런 평수가 뭐 100평 구하고 150평 이러면 텃밭을 쓰기가 조금 어렵고요. 그래도 이런 시골 같은 데는 땅이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땅값을 좀 저렴하게 치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도로에 잘 붙어 있고 우수관, 상수도, 배수로까지 되어 있으면 참 좋겠죠. 뭐 그런 지역 찾기가 아주 쉽고 그러진 않습니다. 땅값이 저렴하면서 이렇게 다 갖춰져 있는 그런 곳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찾아보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모습 보이는데도 이렇게 텃밭이 되어 있죠. 지금은 여기가 콩을 심었네요. 깨도 심고 콩도 심고 했는데, 이렇게 보면 이런 땅 같은 경우는 도로에 이렇게 붙어 있고요. 다 잘 돼 있죠. 그리고 저 언덕 같은 데도 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 언덕 보면 산 밑에 숲을 이루고 있는 그 아래쪽의 땅이 지금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저런 곳도 집을 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당겨 볼까요? 이 모습이죠. 위에는 임야고 그 안에 평평하죠. 이런 곳에 집을 짓고 도로를 내서 바로 이곳과 연결시켜 준다면 나쁘지 않은 지역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여기가 인가가 좀 있고요. 그리고 공장도 저 멀리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기는 아주 조용하고 나쁘지 않은 지역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원주택을 꿈꾸시는 분들은 전원주택 단지에 들어가기보다는 마을이 너무 없어도 안 되잖아요. 너무 없으면 좀 무섭고 너무 외딴진 곳에 있으면 좀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외롭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인가가 좀 있으면서 나만의 공간으로 만들 집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인가도 있으면서 한 400평, 500평 정도 되는 거를 이렇게 해서 넓게 좀 꾸며도 될 것 같아요. 집도 짓지만은 그 앞에 여러 가지 재미난 이야기거리들을 만들 수 있는 풍경들을 만들어 가면 좋지 않을까. 뭐 가령 들어서 채소를 키운다든지 아니면 나무를 많이 심어 갖고 유실수 같은 것들을 많이 심어서 과일을 딴다든지 할 수 있는 재미난 이야기거리를 만들 수 있는 집으로, 전원주택으로 만들려면 한 400평 정도 이상을 하면은 집도 멋지게 짓고 그리고 운치도 있는 주택들을 만들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잠깐 이 전원주택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현장에서 들려주는 땅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